왜 검찰개, 언론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방송이라든지. 네, 네. 지금 이제 대법관까지 다 나오잖아요. 네. 이런 계획들이, 개혁을 해야 될 것을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두고 보세요. 아마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와, 저런 사람을 앞에다가 앉힌다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50 알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께서 또 이제 예언을 잘하기로도 네네.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한 번의 또 예언 플러스 신점을 부탁드릴 건데 네. 오늘은 좀 두 분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물론 사람을 비교하면 안 좋은 거지만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한번 볼 건데요. 비교 대상이면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렇죠. 오늘은 이재명님과 김문수님 이 두 분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님 먼저 지금 현재 날짜가 5월 19일인데 이 네네. 5월 19일 기준으로 네. 좀 어떤 상태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영상에서 많이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그쵸, 맞아요. 예, 이게 정치적으로나 안보로나 경제로나 네, 이게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서민부터 네. 뭐 잘사짐, 먹사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분 하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딱딱딱 정해져 있고 네. 지금 아직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아니고 지금 후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보수 쪽 인물이나 네. 진보 쪽 인물이나 그리고 타인의 인물이나 그 인물들 어느 자리에 내가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어느 자리에 누구를 앉힐 건지 다 나와 있어요. 미리 다 정해져 있어요. 좀 계획을 미리 다 계획이 세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총리나 그 밑에 장관이나 지금 다 합의, 물밑 작업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리는 누구고 장관은 누구고 어느 자리에 어느 보직에 어떤 사람이 앉아야 그 자리에 앉아야 우리나라 서민들이나 우리가 경제나 안보나 이게 활성화가 될까. 외교 활동도 이게 다 안합리에 지금 다 물밑 작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저는 100% 신뢰를 하거든요. 예, 신뢰를. 이 사람은 진작에 윤석열보다는 미리 대통령이 됐어야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이 사람이 작년에 3년 전에 못 됐다는 게 그게 정말 아쉽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윤석열이가 되고 지금의 이재명이가 됐다는 게 저는 신의 한 수라고 보거든요. 왜 신의 한 수라고 보냐면 만약에 윤석열 같은 그 괴물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면 아마 이재명이가 앞으로 해야 될 것도 그 전에 대통령님들이 해야 될 것 개혁이라는 걸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왜 검찰개, 언론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방송이라든지. 네, 네. 지금 이제 대법관까지 다 나오잖아요. 네. 이런 계획들이, 개혁을 해야 될 것을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이가 이 저지를만 안 했더라면,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났더라면 이런 개헌을 뭘 해야 되는지 이재명도 그 전에 대통령처럼 그렇게 지나갔겠죠.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 인해서 우리나라가 더 발전했다? 네. 이재명 인해서 성숙해진다? 오히려 뭔가 또 깨닫고 깨닫고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왜 우리 친일파 청산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 누라이트 그거 싹 정리 들어갈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트럼프와의 관계도 외교 문제도 엄청 잘할 거예요. 예, 꿀리는 일이 없이 차근차근 밟고 갈 것이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수 쪽을 끌어안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도 많이 끌어안고 있는 편인데 그 위치 자리에서 의외의 인물이 딱 앉게 돼요. 만약에 두고 보세요. 아마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저런 사람을 앞에다가 앉힌다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 네. 우리나라에 저런 인물이 있었어. 그런 인물을 아마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놀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또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이 김문수님 네네. 현재 이제 5월 19일이잖아요. 네. 이분 현재 조금 어떤 상태인지 좀 여쭤보고. 지금 이 사람은 멘붕 상태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권에 나왔지만 네. 후보는 됐지만 이게 얼렁뚱땅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진짜 난각병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앉은 거야. 근데 국힘 쪽에서도 이게 딱히 어느 정도의 이게
정당대회 같은 것도 많이 했었잖아요. 네. 저는 김문수가 안 나왔다고 보거든요. 아마 한덕수가 더 많이 표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랬는데 아마 김문수의 그 사람은 뒤로 빠꾸가 없어요. 네. 앞으로만 가려고 하는 게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대권에 나온 이유도 내가 지금 국힘 쪽이나 보면 보수 쪽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잡고 내가 위에 앉아서 내가 이걸 좀 보수 쪽을 내가 흔들어 봐야지, 앉아봐야지,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나 아니면 누가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은 대통령의 목표가 아니라 당대표 하는 게 목표예요. 당의 지도부가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보수 쪽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주위를 보면 그 전에 윤석열이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 보좌진간에 다 앉아 있어요. 잘 둘러보면. 그러면 지금도 내란이고 지금도 윤석열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김문수 쪽은. 맞죠? 그러면 우리 국민을 또 김문수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또 윤석열을 갖다가 자리에 앉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바뀌지가 않아요. 이 사람 같으면 이 김문수라는 사람은 무조건 미국과의 협력을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두루두루 옆에 나라와 온 세계와 우리 K문화를 다 이렇게 어떻게 해보자는, 다 우리나라 이상을 올려보자는 뜻이 있다면 이 사람은 미국하고만 손잡으면 윤석열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하고만 손잡으면 우리나라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폭망해요. 이웃나라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근데 이게 보수하고 진보하고 이재명이라는 사람하고 이 김문수라는 사람하고 이게 성격 차이가 완전 틀리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가면서 같이 움직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적고 듣는단 말이에요. 들어요. 근데 김문수 같은 사람은 그냥 듣고 내가 그 말이 맞으면 되는 거야. 그냥 놓아. 들어주지 않아요. 전혀 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다 보면 아마 이준석 쪽하고 이건 이제 뜬금없이 나오는 건데 이준석 쪽하고 단일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김문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수 쪽을 내가 잡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문수하고 나중에는 이준석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그리고 그걸 둘이 싸운다. 네, 이렇게 보수 쪽을 놓고 싸우겠죠. 근데 이재명은 보수도 진보도 같이 통합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나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한쪽에서도 후보 쪽에서도 아마 이재명 쪽하고 단일화 하겠다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한테는 아마 그게 아마 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때도 영상에도 말했지만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제일로 텔레비 볼 때마다 이재명 씨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소름이 완전 돋아요. 이유가 없이 소름이 돋고 눈물이 흘러요. 저는 이제 물어봤죠.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한편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손 좀 튀고 살 거다. 이재명이가 저는 100% 대통령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그 역대 대통령들 보면 한쪽으로 또 빠지네. 역대 대통령들 보면 득표율이 대선해가지고 40, 50이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진보 쪽, 맞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대선 득표율이 65% 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보일 거예요. 많이 차이 날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대통령이 우리 진보 쪽에서 나왔다고? 이게 완전히 통합적인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한테 큰 기대가 되고 아까 말했듯이 다시 되돌아갈게요. 이게 소름 끼치고 눈물이 났을 때는 감동을 해서 눈물이 나는 거고 고생 많았다.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어. 그렇게 하려고 하면 벌써 너는 죽어도 싸.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힘든 거 너는 어떻게 견뎠니 하면서 되게 안쓰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꾸준히 이재명을 죽이려고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은 살았어요. 한덕수까지는 끝까지 물고 늘어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최후에 어떻게 할까요? 보수 쪽은, 윤석열 쪽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재명을 뭐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병신이 되거나 자리에 보존을 하거나 죽기를 바라겠죠. 그러면 그 빈틈, 이재명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 자리를 자기를 마다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빈틈이 정말 보여서는 안 돼요. 좀 거리를 두거나
이렇게 유세를 하셔야 되거든요. 항상 그게 보면 불안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사시나무 떠듯이 막 소름이 쫙쫙 끼치면서 누구 하나가 마지막에는 정말 사람을 써서라도 이재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서 지금도 이게 몸을 좀 보호했으면 좋겠다. 경호를 정말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겠죠. 사방팔방에 적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마 대선이 딱 그때까지 아마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무슨 표가 이재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슈가 아마 쫙 올라올 것 같아요. 한 번은 뭐 해야든지 뭐 하든지 뭐가 이재명한테 압박을 하든지 무슨 이런 일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대선이 이제 대통령이 돼도 그것도 문제예요. 됐을 때도 아마 경호가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악마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대선이 돼도 대통령이 돼도 주저앉히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얘네들은 조기 대선을 또 노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재명을 쳐내자는 것 이게 목표예요. 윤석열이는 그래서 아직도 김건희랑은 이 위에 있다. 김문수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김문수는 윤석열의 말을 아직도 듣고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마침 마지막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이 현재 5월 19일 이후에 좀 상태를 봤을 때는 네네. 이재명 님이 좀 많이 앞서고 있다. 그죠. 인지 자체로나 모든 반면으로 예, 봤을 때. 근데 어떤 분들은 이재명이가 안 된다는 사람도 많아요. 보면. 네. 그거는 뭐 신에서 말해준 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그건 너무 오바인 것 같고 대통령 되는 건 맞아요. 100% 확신을 하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